안녕하세요. 희원다움TV의 이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예전에 자기소개서를 항목별로 찍어놨었어요. 그런데 항목별로 찍어놓으니까 찾기 되게 힘드셨죠? 그래서 그 항목별로 찍어놓은 영상들을 한 대 다 묶어서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첫 문장에 두 가지로 땅 박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의 경험이나 예시를 통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나에 대한 키워드를 생각해 보세요. 키워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소한 예시라도 하나씩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서울대학병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병원의 자소서 1번 항목은 성장 배경 또는 성장 과정이에요. 저는 이남 1녀 중 첫째로 태어나 화목한 가정에서 부모님께 바른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 이런 것쯤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뭘 써야 되지?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성장 배경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한 번만 제대로 써놓으시면 모든 병원에 다 써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소서를 평가하는 평가자들이 진짜 내 가족 이야기가 궁금할까요? 아니겠죠. 지원자가 우리 병원 또는 이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고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나 이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나의 일대기에 대해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라오면서 왜 우리 병원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역량을 키워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내 경험을 하나 또는 두 개 정도만 들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제가 지원했던 자소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자소서 모든 항목의 첫째 줄에는 소제목을 썼어요. 그래서 이 소제목만 보면 어떠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에 대해서 약간 예측할 수 있게. 성장 배경,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삶.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을 저는 어필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성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갈식으로 시작했죠. 30살, 간호사가 되고자 간호대에 편입을 하였습니다. 10년의 나이차가 나는 학우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1등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무리한 목표였지만 높은 기준을 정하고 매진한 결과 매 학기 장학금을 받았고 간호사로서 전공 지식 또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예시로 들었어요. 이렇게 배운 지식을 실제로 사용해보기 위해 병원 인턴십, 자원봉사를 통해 간호사로서의 열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간호사로서의 직무와 연결을 시킨 거예요. 늦은 나이에 힘든 간호사를 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강점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전하며 선택에 책임지는 성격은 환자들의 회복을 책임지는 간호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호사로서 책임감 있는 나의 성격이 간호사로서의 직무에 꼭 필요하다. 이걸 또 다시 한번 어필했어요. 또한 여러 직장 경험을 통한 공감, 소통 능력으로 대상자에게 최상의 간호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포부를 밝힘으로써 성장 배경을 마무리했어요. 한 줄로 소제목을 써서 어떠한 내용을 얘기하겠다 이걸 약간 보여주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두 갈식으로 시작했고 저의 예시를 하나 들었고 또 직무와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을 했고 마지막에는 간단히 제 포부를 밝혔어요. 자소서를 쓰는 요령은 첫 번째, 두 갈식을 사용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첫 문장에 두 갈식으로 땅 박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의 경험이나 예시를 통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되도록이면 짧게 쓰세요. 너무 길게 콤마가 여러 개 들어가는 문장을 쓰다 보면 내가 쓰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는 사람은 당연히 얘는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이렇게 감을 못 잡게 돼요. 세 번째, 자소서 같은 공식 문서는 그랬습니다. 우리 면접에서 다나 까체, 이체로 자소서도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요, 이런 구어체는 피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소서를 다 쓰고 나면 꼭 맞춤법이랑 띄어쓰기를 검사하시고 내셔야 돼요.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해서 원서를 낸다는 건 지원자의 기본 자세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틀리면 나 얘는 안 봐도 뻔하다 이렇게 감점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맞춤법을 확인해주는 앱이 있어요. 아니면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에 써놓으면 거기에 맞춤법을 확인해주는 탭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꼭 정확하게 점검한 후에 자소서를 제출하도록 하세요. 저도 처음에 자소서를 쓸 때는 너무 막막해서 예전에는 성장 배경에 정말 저의 가족사를 쓴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소한 에피소드라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요. 먼저 나에 대한 키워드를 생각해 보세요. 키워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소한 예시라도 하나씩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지 않았던 일을 지어서 쓰신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경험을 너무 부풀려 과장되게
두 번째 항목, 학창시절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본인의 경험을 너무 과장되게 쓰신다거나 아니면 없는 사실을 지어 말하시는 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서류 전형을 통과하셨다고 할지라도 면접장에 가시면 내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하세요. 내가 하지 않았던 일을 지어서 썼을 경우에는 그러한 질문은 쉽게 들통나게 돼 있어요. 이건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 합격할 수가 없어요. 미국 MBA에서 에세이를 쓸 때 기본적으로 알려주는 스타 기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S는 영어의 situation의 앞자를 딴 거고, T는 task, A는 액션, R은 결과를 나타내는 리절트를 의미해요. 이 앞글자들을 따서 스타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경험을 S, T, A, R 이 구조로 언급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situation은 어떠한 일을 하게 된 계기나 배경을 설명하면서 스토리를 시작하는 단계예요. task는 앞에 언급된 상황에 대해 지원자가 당면한 문제점이나 해결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이 액션은 발생했던 문제점이나 난관을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결과, R은 어떠한 결과를 얻었고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지를 작성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성과, 얻은 것, 깨달은 것들을 제시해 주시면 돼요. 부족하지만 저의 학창시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상대의 눈높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소제목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다양한 경험으로 세대를 어우르는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본 경험이 없었던 저는 방학을 이용해 영어마을 캠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진한 질문에 어쩔 줄 몰랐던 첫날과는 달리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유연한 사고를 갖게 되었고 눈높이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주말을 이용해 서울대학교 국제진료센터에서 통역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국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 환자들은 신경이 날카로워 까다로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승무원으로 타국 생활을 해본 터라 환자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함으로써 상대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 후 도움을 주려는 저의 진심을 전달해서 예민하고 까다로운 환자들까지 만족시켰습니다. 환자와 보호자, 병원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원활한 상호작용은 환자의 회복과 빠른 치료에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경험과 경청을 통한 공감 능력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경험했던 학창시절에 두 가지 경험을 나열했고요. 마지막에는 어떠한 간호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끝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경험, 이렇게 사소한 거라도 아르바이트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어떤 색다른 경험을 했다, 이 경험들이 간호사로서 환자를 돌볼 때 어떠한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은지, 아니면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게 무엇인지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쓰시기 전에 내가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를 빈 공책에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떠오르는 나의 경험들을 다 적어보세요. 아무리 세세하고 사소한 거라도 깨닫고 느낀 점, 이런 것들을 꼭 하나씩이라도 찝어내시고요. 간호사의 직무와 어떠한 연결점이 있는지 그 연결점을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항목들은 모든 병원에 다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지원 동기, 얘는 병원마다 꼭 다르게 써주셔야 돼요. 자기소개를 알아보러 준비도 했었어요. 그런데 물어보시진 않더라고요. 세 번째 항목으로 많이 나오는 지원 동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지원 동기를 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수많은 병원들 중에 우리 병원에 왜 지원했는지,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병원에 입사하려는 너의 의도가 뭔지 이걸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병원에 입사했을 때 당신이 기대하는 바는 뭔지, 그리고 입사를 했다면 당신은 우리 병원에서 어떠한 간호사가 돼서 어떻게 기여를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알려고 지원 동기를 묻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을 차례대로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왜 수많은 병원들 중에서 하필 우리 병원에 입사를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지원 동기는 각 병원마다 다 다르게 쓰셔야 돼요. 이 얘기를 해주실 때는 다른 병원에 비해서 내가 지금 입사하려는 이 병원이 대체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찾으셔야 돼요. 그 병원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찾는다는 말은 숫자로 표현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결과물로 보여지는 그러한 정보를 찾으셔야 돼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 병원에 대한 나의 느낌, 관점, 인식, 이거를 그 다음에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 병원을 지원하고 싶은 객관적인 이유를 우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객관적인 이유를 보니까 나는 이 병원에 이러한 느낌과 인식을 갖게 되었다. 여기까지 맥락이 맞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내가 이 병원에 입사해서 어떻게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써주시면 돼요.
병원에 입사하려는 그 이유를 객관적으로 찾기 위해서 제가 살펴본 건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지사항이나 언론 보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병원이 브랜드 파워 1위를 몇 년 동안 달성했다. 아니면 어느 나라와 협력을 맺어서 뭐 어디에 진출을 했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공지사항이나 아니면 언론에 어떻게 비춰졌는지 이런 거를 주로 찾아보면서 왜 내가 이 병원에 입사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했어요.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 쓴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 지원할 때는 한국산업 브랜드 파워 조사에서 10년이 넘게 종합병원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서울대학교 병원은 14년 연속 한국산업 브랜드 파워 조사에서 종합병원 1위를 차지했으며 이것은 기업의 인지도, 이미지, 충성도 등을 조사해서 지수화한 것입니다. 브랜드 파워 1위라는 의미는 서울대학교 병원이 국립대 병원이라는 틀 안에 멈춰있지 않고 대한민국 의료의 세계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료의 선진화,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봉사의 참맛을 느끼고 확실한 간호관을 갖게 되었으며 제가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에 기여하고 메디컬 코리아 대통령 표창상을 받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5년 안에 중동 환자들과 아랍어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 가능한 최초의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원 동기를 간단하게 썼어요. 워낙에 들어가는 글자 수도 짧고 그래서 정말 핵심만 딱 요약해서 쓰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찾은 건 한국 산업 브랜드 파워에서 1위 했던 거, 그거랑 메디컬 코리아에서 대통령 표창상을 받았던 거, 이 두 가지 이유를 입사하려는 이유로 꼽았고, 그래서 저의 강점은 두바이에서의 경험이 있었고 서울대학교가 두바이로 진출하려는 계획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국제진료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할 때 서울대학교 병원에 중동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걸 봤어요. 그때 제가 아랍어 과외를 잠깐 받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의 강점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에 기여할 수 있는 바는 외국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다. 뭐 영어를 할 수 있다. 거기에 나는 지금 아랍어까지 배우고 있다. 이걸 어필하려고 했었어요. 혹시 아랍어 할 수 있냐고 아랍어로 자기소개 해보라고 할까봐 저는 과외 선생님한테 아랍어를 잠깐 배우고 자기소개를 아랍어로 준비도 했었어요. 그런데 물어보시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병원, 이거에 계속 1위로 뽑히고 있고 울산대학교랑 교육 협력 관계를 맺고 있어요. 아산병원이 교육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아산병원에 들어가서 배움의 기회를 넓혀서 성장하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지원 동기를 풀어나갔어요. 아산병원에서는 저는 인턴십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의 경험이랑 같이 인턴십을 했을 때 아산병원이 나에게 어떤 느낌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아산병원 지원 동기는 이야기를 풀어나갔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소한 경험이라도 간호사 직무에 관련된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학생일 때 간접적인 경험을 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은 저는 봉사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대학교 병원에도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아산병원에도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자원봉사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나와 있는 걸 저는 몇 번 봤거든요. 요새는 다양한 경험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관련된 유사 경험을 꼭 해보시길 바래요. 자소서에서 다른 항목들은 모든 병원에 다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지원 동기, 얘는 병원마다 꼭 다르게 써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병원의 지원 동기를 쓰셨을 때 만약에 병원 이름을 바꿨는데 이 지원 동기가 통한다. 그러면 지원 동기를 잘못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선 내가 지원하려는 이 병원의 경쟁력을 꼭 찾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 경쟁력을 찾아보니까 나는 이 병원에 어떠한 느낌이 있고 어떠한 관점이 생겼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병원에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이다. 어떠한 간호사가 되겠다. 병원에 입사했을 때 내가 어떻게 성장할 건지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끝내시면 돼요. 그래서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는 일관성 있는 맥락으로 써주시면 돼요. 지원 동기에서 썼던 내용을 입사 후 포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입사 후 포부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지원 동기랑 입사 후 포부는 한꺼번에 한 항목으로 묶어서 물어보는 데도 있고 아니면 지원 동기 따로, 입사 후 포부 따로 이렇게 물어보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원 동기랑 입사 후 포부는 어차피 같은 맥락이고 일관성 있게 두 개를 연결시켜서 말해주면 되거든요. 다른 점은 지원 동기는 입사 전 이야기, 그리고 입사 후 포부는 합격하고 나면 내가 입사 이후에 뭘 할 건지. 나를 뽑아주시면 제가 가서 어떠한 공약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선거 공약 같은 그런 게 입사 후 포부예요. 그래서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는 일관성 있는 맥락으로 써주시면 돼요.
지원 동기에서 썼던 내용을 입사 후 포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내가 이 회사, 이 병원에 입사하고 나면 1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고 5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끝내주시면 돼요. 입사 후 포부 쓰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의 계획을 연도 단위로 끊어서 말씀하세요. 첫 1년은 내가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 5년은 어떻게 할 거고, 10년 후에는 난 어떠한 사람이 돼 있을 거다, 이렇게 연도 단위로 끊어서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병원에 입사해서 기여하고 공헌할 바를 나의 강점을 토대로 이야기를 풀어나가 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최종 포지션을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파트 수간호사가 되겠다, 아니면 우리 병원의 간호부장이 되겠다, 이런 최종 포지션을 얘기해 주시고, 나의 최종 포지션을 위해서 1년 동안은 어떠한 계획이 있고, 앞으로 5년은 뭘 할 거고 10년은 뭘 할 거다, 그래서 수간호사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 주시면 돼요. 저는 입사 후 포부에서 제가 올라가고 싶은 직책이 국제진료센터 간호사였어요. 국제진료센터 간호사는 환자가 왔을 때 이 환자를 어디 부서로 보내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첫 1년은 병원에 적응하는 기간이니까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과학을 바탕으로 업무를 잘 익히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향후 3년은 병원 각 부서와 환자들을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이러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3년 동안 잘 파악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향후 5년, 7년 이내에는 아랍어로 불편함 없이 소통하는 최초의 간호사가 되겠다고 좀 차별성 있게 어필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영어 말고 아랍어로 면접관들한테 어필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실제로 아랍어 과외를 받았어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종 포지션을 CEO가 되겠다, 어디 부서의 파트장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병원 간호사는 너무 한정적이라서 수간호사나 아니면 간호부장, 간호과장 이런 거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강점을 이용해서 어떠한 계획을 통해서 나의 최종 포지션을 뭘로 잡을 건지, 꼭 수간호사나 간호부장 이런 거 말고도 교육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 상담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중환자 전문 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강점이 있고 그리고 그 최종 포지션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노력할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입사 후 포부에 넣어주시면 돼요. 성격의 장단점을 쓸 때의 포인트는 나는 나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단점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할 거예요, 이거를 어필해 주시면 돼요.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성격의 장단점은 요새는 많이 없어지는 추세긴 해요. 그래도 나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술하세요, 이렇게 묻는 병원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성격의 장단점이 들어가면 좋아요.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성격은 그냥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나의 캐릭터예요. 그래서 성격을 묻는 이유는 그냥 지원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 성격의 장단점에 의해서 합격의 당락이 좌우되거나 이런 항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장점, 단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장점 같은 단점으로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굳이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그렇게 쓰셨을 경우에는 단점에 대해서 꼬리 질문이 계속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솔직하게 단점을 우선 밝혀주시면 돼요. 그런데 성격의 장단점을 쓸 때는 장점을 먼저 써주세요. 나는 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한 장점으로 어떠한 성공 경험이 있다, 이렇게 나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단점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장점이랑 단점은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장점은 우리가 쉽게 쓸 수 있죠. 저는 침착합니다, 도전정신이 뛰어납니다, 계획적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형용사들 많이 쓸 수 있어요. 나의 장점으로 인해 성공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많이 나열해 주시면 돼요. 성격의 장단점을 쓸 때의 포인트는 나는 나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단점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할 거예요, 이거를 어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면접관들이 알고 싶은 건 장점보다는 단점. 그렇기 때문에 단점은 굳이 전 이것도 단점이고 이것도 단점이고 나열하실 필요는 없고요. 솔직하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주의하실 점 한 가지가 있어요. 절대 저는 정신력이 너무 약해요, 저 쿠쿠다스예요, 이 얘기는 절대 쓰지 마세요. 병원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선후배 관계, 간호사 태움 유명하죠. 그리고 환자들은 아프기 때문에 예민하고 까칠하고요. 그 환자들을 돌보는 보호자 역시 예민하고 까칠하기 그지없어요. 멘탈이 약하면 버틸 수 없는 환경이 병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솔직하게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나의 단점을 전 멘탈이 약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저는 어떻게 했는지 저의 자소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새로운 도전을 즐기고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무원을 준비하며 셀 수 없는 면접에서 탈락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도전해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간호대학교에 편입해서도 수업 시간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 수업에 집중하자고 다짐했고 그 성실함이 학구열로 이어져 높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점을 한 두세 가지 이 정도로 나열을 해줬고요. 그 다음 저의 단점을 한번 보실게요. 저의 단점은 성격이 급해서 세세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날 해야 할 것을 계획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눈에 띄는 곳에 붙여놓았습니다. 일이 끝나고 체크리스트를 점검함으로써 해야 할 일을 빼먹지 않는 습관을 형성했습니다. 이거 저의 진짜 단점이에요.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해서 저는 빨리 실행하는 반면 세세한 거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꼼꼼하지가 않은 성격이어서 이거를 다 하나씩 쓰는 게 습관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할 때 빼먹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아침에 병원에 가면 제가 해야 할 일을 적어놓고 제 컴퓨터 모니터 앞에 붙여놔요. 이렇게 정말 나의 성격의 장점과 단점, 이거는 솔직하게 적어주시고 나는 나를 잘 안다. 그래서 나의 단점은 이렇게 커버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자소 상목은 이렇게 끝내도록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